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을 만난 첫 순간부터 당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에 대해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은 왜 당신의 반려견이 전적으로 변덕스러워 보였던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규칙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반려견이 잠을 자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진실된 감정에 관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개를 껴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개를 껴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개를 껴안죠. 그리고 당신의 개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어쩌면 꼬리를 약간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거나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개들은 서로를 껴안지 않습니다. 그들 종의 전체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몸이 다른 몸 위로 늘어지는 그 특정한 동작은 개들의 언어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지배입니다. 당신이 반려견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끌어당길 때 반려견의 신경계는 그것을 다른 동물이 자신에게 권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주인이 껴안는 동안 개의 표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가 전형적인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일 정도로 눈이 커지고 귀가 뒤로 붙으며 고개를 돌리고 입술이 긴장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억눌린 갈등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포옹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개에게 신체적 애정을 보여주는 진정한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세요. 그들이 먼저 접촉을 시도하게 하세요. 귀 뒤쪽, 가슴 쪽 또는 꼬리 시작 부분을 긁어주세요. 그곳이 그들이 실제로 만져지길 선호하는 부위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신체적 소통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계속 진행해 봅시다. 영상 마지막의 6번째 규칙은 당신이 반려견이 신뢰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 방금 배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반려견이 소파를 씹어 놓았거나 쓰레기통을 뒤엎었거나 카펫에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돌아와 난장판을 보고 그들을 부릅니다. 혹은 그들이 죄책감 어린 눈초리로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난장판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반려견 행동학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반려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을 겁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와 특정 행동을 연결하는 개의 능력은 약 2초의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개의 뇌가 원인과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그 창을 벗어난 것, 즉 행동이 일어난 지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반려견의 마음속에 완전히 무작위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전 행동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집에 돌아와 망가진 베개를 보고 반려견이 그 유명한 죄책감 섞인 표정을 지을 때 당신이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바너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1년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개의 실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당신의 신체 언어와 목소리 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 순간보다 더 깊습니다. 사후에 자주 처벌받는 개들은 그 행동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귀가가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무섭다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신의 전체 관계의 토대를 파괴합니다. 규칙은 실시간 재지향입니다. 2초 이내에 그 행동이 일어나는 현장을 포착하세요.
그것을 재지향하고 대신 당신이 보고 싶은 행동에 보상하세요. 그것이 반려견의 뇌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훈육 형태입니다. 아직 다룰 규칙이 네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눈 맞춤에 관한 규칙은 당신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이죠. 당신은 공원에 있습니다. 다른 개가 다가오거나 낯선 사람이 손을 뻗으며 몸을 숙입니다. 당신의 개는 뒤로 물러나거나 당신의 다리 뒤로 숨거나 혹은 낮게 으르렁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괜찮아, 이리 와, 착하게 굴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개를 앞으로 살짝 밉니다. 또는 상대방이 계속 다가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의 모든 주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마음속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매우 다릅니다. 개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편안함의 넓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어떤 개들은 만나는 모든 생명체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다른 개들은 매우 내성적이고 쉽게 압도당하며 강요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진심으로 불편해합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개를 그들의 편안함의 한계 언어로 강요할 때, 즉 그들의 신체 언어가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호작용으로 그들을 밀어넣을 때, 당신은 동시에 두 가지 해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당신은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소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둘째, 당신은 그들을 안전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며 이는 그들이 위협을 멈추기 위해 으르렁거림, 물기 또는 달려들기와 같은 행동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느낄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자주 강요된 개들은 사회적 경계가 존중받은 개들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 관련 행동을 보일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반려견이 불편해야 한다는 신호는 항상 존재합니다. 뻣뻣한 몸, 말려 들어간 꼬리, 뒤로 붙은 귀, 멀어지는 쪽으로 옮겨진 무게중심,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하품과 입술 핥기 등입니다.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반려견이 가진 유일한 언어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반려견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들의 사회적 자신감은 준비가 되기 전에 상호작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 자신의 속도에 맞춘 긍정적인 노출을 통해 성장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규칙 네 번째는 대부분의 주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어기면서 그것이 반려견의 안정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슬플 때 곁에 두고 싶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견이 소파에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라서 무언가를 줄 때를 제외하고는 식탁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보지 못해 반가울 때를 제외하고는 당신에게 뛰어오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해하고 유연하며 심지어 애정 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려견은 유연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맥락, 감정 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규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패턴입니다. 일관성은 개들에게 단순한 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주변 환경을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규칙이 바뀌어 어떤 때는 뛰어오르는 것이 웃음을 자아내고 어떤 때는 엄격한 교정을 받을 때 당신의 반려견은 만성적인 저강도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규칙을 잊어버릴 때 고집을 부리거나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인 패턴을 진심으로 구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추측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추측게임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아는 것에 안정감을 의존하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개의 도구적 조건 형성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행동이 때로는 보상을 받고 때로는 교정을 받는 가변 강화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개를
만든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개들은 강박적으로 계속 테스트하게 되어 해당 행동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시도하게 됩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까다롭습니다. 규칙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규칙을 고수하세요. 그 일관성은 경직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려견이 자신의 세상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이제 두 가지 규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잠을 자는 장소에 관한 마지막 규칙은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반려견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고정하세요.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들이 먼저 눈을 돌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반려견이 그저 집중력이 흩어졌거나 복종적이거나 쉽게 지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만난 첫날부터 당신에게 소통해 온 것입니다. 개의 사회적 언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직접적인 눈맞춤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결적인 행동입니다. 낯선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다가갈 때 한 마리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강하게 응시하면 근처의 다른 모든 개는 그것을 잠재적인 위협 신호, 즉 맞서거나 피해야 하는 도전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특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타고난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그 본능을 당신과의 관계로 직접 옮겨왔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사랑 어린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강한 응시를 유지하면 반려견의 신경계는 다른 개로부터의 도전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신호는 같고 생물학적 반응도 같습니다. 응용동물 행동 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눈맞춤을 받은 개들은 시선을 피하고 편안한 신체 언어로 다가간 개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맞춤, 즉 부드러운 얼굴 근육과 함께 초점이 흐릿하고 부드러운 시선은 실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행동입니다. 일본 아자부 대학의 연구로 유명해진 바에 따르면 개와 주인이 서로 응시할 때 양쪽 모두에서 인간 부모와 자녀를 결속시키는 것과 같은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핵심 단어는 부드럽고 편안하며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고 강하며 눈을 깜빡이지 않는 응시가 되는 순간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을 바라볼 때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몸을 이완하세요. 천천히 눈을 깜빡여 주세요. 먼저 눈을 돌리세요. 그들의 언어에서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위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당신은 반려견이 당신에게 바라는 규칙들을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려견이 아마도 당신이 그냥 지나쳤을 신호들을 통해 하루 종일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호들, 당신의 반려견이 하루 동안 내리는 모든 선택은 하나의 순간, 하나의 장소로 압축됩니다. 바로 반려견이 잠을 자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반려견이 하는 행동 중 가장 무방비하고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는 연기가 없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거나 본능을 억제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완전히 풀었을 때 머물기로 선택하는 곳,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에 밀착해서 다리에 웅크리고 발 위에 걸쳐 있거나 옆구리에 파묻혀 잠을 자는 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이 없는 가장 깊은 상태에서 자신을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두고 당신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가 다른 생명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신뢰입니다. 무리역학에서 수면 위치는 서열과 유대감의 강도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당신과 접촉한 차에 잠을 자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 닥치자 안전한 장소이며 그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에서 자도에 접촉하지 않는 게 자신의 침대 위, 구석 또는 문 근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지만 약간의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이고 독립적인 개들이나
몸에 열이 많아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잠을 더 잘 자는 개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개들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가 견고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 닫힌 문 뒤, 침대 밑 혹은 당신이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잠을 자는 개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의도적인 것이며 종종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하나 이상의 규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패턴 중 무언가가 그들에게 스트레스의 가능성조차 차단할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부드러운 깜빡임, 존중받은 경계, 일관된 규칙,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모든 인사, 이 모든 것이 반려견이 의식하지 못한 채 쌓아가는 적립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립금이 가득 차면 거리는 좁혀집니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어느 날 밤 당신은 잠에서 깨어 당신 바로 옆에 있는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규칙을 어기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반려견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자신의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의 네 발 달린 동반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종종 간과되는 숨겨진 언어와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물 왕국의 비밀에 대한 다음 탐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